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산책 나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거, 건강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 연말이라는 게 원래 시장이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원래 연말이 되면 될수록 시장이 또 자금들이 이탈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런 의미 없는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지지 구간들은 또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말에는 이제 2026년도를 위해서 재충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소중한 지인분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 2025년 7월 달부터 해서 문제가 생겼던 이 7월 달에 이 밸리데이터 큐라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또 밸리데이터들에 대한 언스테이킹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밸리데이터에 대한 물량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시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어큐뮬레이팅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더리움을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장기 고래, 기관, 이 세력들에 대한 평균 매입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또 확인을 해가면서 오늘 또 나왔었던 이슈들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휴일이고 쉬시는 날이니까 편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이제까지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밸리데이터. 이 밸리데이터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예를 들면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회사는 직원이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이라는 이런 코인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터가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냐면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코인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이체를 한다, 이체를 시킨다라고 해서 바로 이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검증 단계라는 게 있게 돼요. 검증 단계라는 게 있게 되는데 그 검증 단계를 누가 해주냐? 그 검증을 밸리데이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검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토큰 이체인 것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밸리데이터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검증하는 것들이 이 보안에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킹 사건들이 빈번하게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직결된 부분들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 A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무원이라 생각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무직이고 신용등급도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은행이 파산될 수도 있잖아요. 심하면.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예치를 시켜줘야 돼요. 최소 담보 금액으로 32개의 이더리움을 예치를 시켜야지만 이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엑시트라고 보이시죠? 밸리데이터 탈출, 그쵸? 한국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 엑시트라는 것은 결국 밸리데이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직원들이 현재 퇴사를 하고 있다라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엑시트를 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담보로 맡겼었던 32개의 이더리움, 최소 3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더리움의 물량들이 언스테이킹 된다라고 해서 한때 또 기사에 되게 많이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엑시트 물량이라고 해서 최대치는 266만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51만 개로 많이 줄었었죠. 이렇게 줄어가게 되면 언스테이킹 물량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더리움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런 언스테이킹 물량들이 대거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노란 색깔 보시게 되시면 비콘 체인 밸리데이터 위드로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32ETH. 32ETH가 뭘까요? 32개. 최소한으로 예치를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예치를 시켜놨던 이더리움의 물량, 이 이더리움의 물량이 현재 이체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매도 압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 밸리데이터의 물량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밸리데이터에 대한 물량들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더리움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이 언스테이킹 물량이라는 게 결코 좋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스테이킹 물량이 시장으로 계속해서 나온대요. 이게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악성 물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성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는 이더리움이 거의 바닥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을 볼 때 제가 자주 보는 지표인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밑에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에요. 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다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되는 거잖아요. 코인베이스는 기관 중심의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가끔 보시다 보면 코인베이스 프라임 지갑으로 이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관들이 이용하는 이런 주소예요. 기관들 전용 주소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는 것은 이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거. 여러분들 김치 프리미엄 아시죠?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한국에서 매수세가 많이 붙는다. 한국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많이 붙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요.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고, 좋지 않으면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김치 프리미엄이 역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승의 시작 단계 안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띠게 돼요. 이 기준점은 최소 3에서 4일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거 보는 방법은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어떤가요? 이제 음수를 띠고 있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이때 양수를 띠고 있었지만 이전에 보시게 되시면 이전 수치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조금 약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수를 다시 한 번 더 띄게 되었을 때는 바닥을 완성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바닥이 거의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이 언스테이킹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당장에서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는 없는 이유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의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했을 때 음수를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양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지표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는 방법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자, 이걸 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여기서 Realized Price by Accumulating Addresse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만 하는 주소예요. 매도를 한 번도 안 한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들이라든지 이제 고대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래들 세력들에 대한 이 평균 매입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8년도 2019년도 당시 이 파란 색깔 보라 색깔 선 자체가 그들의 매입 단가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탈한 적이 없었고요. 지난 4월 달에 한번 이탈을 딱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418만 원짜리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자리가 바로 세력의 단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현재 또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7, 8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자리인 만큼 강한 수요가 붙여주는 자리이자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이탈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이제까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하게 됨으로써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시면 아까 비콘 체인 밸리데이터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밸리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32개의 이더리움을 단순하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5년 전에 이 밸리데이터를 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밸리데이터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32개 이더리움을 예치를 시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치한 게 끝이 아니고요.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가 5년 동안 내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킹 기능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2020년도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OY 5년치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5년치를 보시더라도 자 보시면 이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 실현 가치예요. 지금 현재 이 밸리데이터에 들고 있는 현재 가치라는 것이죠. 그 가치라는 부분들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들고 있는 보유 물량과 이 보유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밸리데이터들 그리고 스테이커들에 대한 유입량이 커지게 되고 현재 스테이킹 물량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보시게 되시면 제가 딱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스테이커들이 물량을 계속 매입을 한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통 물량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supply on exchanges라고 해서 이제 현재 거래소로 공급되고 있는 물량들을 보게 되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등락은 매번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공급량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공급 충격 현상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이 밸류 자체가 늘어나면서도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지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간 지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게. 그리고 이 5년간 매집해왔던 스테이커들의 MV, RV. 자, 이건 뭐냐면 이제 5년간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단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단가 구간들은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탈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위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 나서부터 상승이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보통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어서 MBRB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플러스 7, 88%.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마이너스 8% 구간은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들을 쭉 한번 볼까요? 자, 쭉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코인이든 간에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한번 써보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수평선 보이시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돌파를 하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하죠. 이 돌파하는 자리에 가격대, 이 가격대를 보통 넘어가면 엄청난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지지해주죠. 그리고 급등 나와줘요. 이탈했을 때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자, 이더리움 말고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아비트럼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코인들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매집하는 매집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매집하는 구간들을 기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에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아서 그냥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MBRB 180D 6개월 단가로 봤을 때 돌파하자마자 급등. 그죠? 이 자리가 단가가 아니고요. 여기 교차 지점의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살 게 아니라 돌파할 때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 제가 수익을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뭐 7, 80%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이때도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유료예요. 돈 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결제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걱정되시거나,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있어요. 이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 하나 보이시죠?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방은 이제 문자로 전달 드리거든요. 문자로 전달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방도 거기 따로 있고 구독자방 또 2개 있거든요. 2개 있으니까 보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이어서 볼 건데, 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언급은 없는데 뒤에서는 5조 달러 인프라 구축 중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통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지가 않아요. 코인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이 금융이라는 시스템은 더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현금 달달이 다 들고 가서 사시나요? 아니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결제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파이낸싱을 하잖아요. 대출이라는 상품을 끼고 이제 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어설프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제가 예시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 번씩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제 현 상태에 대한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연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